자, 두 번째 차시, 파일 다루기의 두 번째 차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카피 페이스트를 했잖아요. 카피 페이스트를 했죠. CP가 그거였고, 이번에는 cut and paste예요. 파일을 잘라서 이동하기. 그래서 MV 이거는 move예요. move 이동하기인데, 그야말로 있던 자리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자리에다가 새로 만들고 이런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ove 뭐를 어디 있는 무슨 파일을 어디로 이동해라. 그래서 어디에 무슨 이름으로 이동해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어떤 디렉토리로 이동해라. 그 다음에 -i 옵션 덮었을 건지 물어보는 인터랙티브 옵션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사용 예는 이제 이렇게 하면 가장 일반적이라기보다도 이런 예가 있는데 파일 1을 move해서 파일 2로 옮겨라. 그럼 이거 뭐예요? 디렉토리가 지금 다 현재 디렉토리잖아요. 파일 1을 없애고 파일 2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파일 1 내용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름 바꾸기예요. 리네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 바꿀 때 move라는 명령을 쓴다는 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바꾸는 거는 move다. 자, 그래서 파일을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파일 이름을 현재 디렉토리에서 바꿀 때 move를 사용하고, 디렉토리를 이동하거나 디렉토리 이름을 바꿀 때도 move 명령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는 원본 파일명이나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두 번째 인자는 목적지 파일이나 디렉토리명을 지정합니다. 자, 파일로 이동하는 예. 그래서 파일로 이동하는 거는 원본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이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리눅스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령은 그냥 내리면 덮어 써버리고요. 기존 내용은 그냥 삭제돼 버리고, -i 옵션을 이제 하지 않으면 한 번 그리고 이루어진 작업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파일이 지워졌다, 덮어 써졌다, 일단 이루어지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다시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파일이나 어떤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한다거나 지우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text1 파일을 data1 파일로 이름을 변경하는 거. 자, 지금 text1이 있어요. 그리고 data1은 없죠. 챕터 2예요. 자, move에서 text1을 data1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text1이 없어지고 data1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text1이 있던 자리에 data1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바꾼 예이다. 파일을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방법. 자, data1 파일을 tmp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봅시다. 자, tmp 디렉토리는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data1은 현재 디렉토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래서 data1을 temp로 옮겨라. 그러면 지금 data1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temp는 원래 있었죠. 근데 ls에서 temp를 해보면 없던 data1이 생긴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인자에다가 디렉토리와 파일명을 같이 지정할 경우에 파일이 지정한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파일 이름도 바뀌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현재 디렉토리 밑에 temp 밑에 data1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 보면 text1이라고 한대요. 자, 지금 text1은 있어요? 없어요? text1은 이제 여러분들 챕터 2에서 ls를 해보면 text1이 없어요. 없어. 자, 그랬을 때 temp 밑에 있는 data1을 text1으로 카피한대요. 그러면은 text1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래 놓고 이 텍스트1을 템프 밑에 데이터2로 옮겨 가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1을 템프 밑에 데이터2라는 이름으로 옮긴다. 그러면 내용은 텍스트1이고 이름은 데이터2가 템프 밑에 생기겠죠. 그래서 ls 템프를 해보면 데이터2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피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템프 밑에 데이터2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루트 밑에 etc로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자, 파일 여러 개를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여러 개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순서가 먼저 이거를 어디로 옮겨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자가 아니라 마지막 인자죠. 마지막 인자는 반드시 디렉토리여야 합니다. 자, ls 템프를 한번 해보면 데이터1, 데이터2, host, services, text1, text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ls 템프를 해봤죠. 템프 밑에 있는 데이터 1과 템프 밑에 있는 데이터 2를 옮겨서 자, 여기 띄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특수 기호예요. 특수 문자 점 현재 디렉토리예요. 현재 디렉토리. 자, 템프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디렉토리죠. 그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템프 밑에 있는 이 두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로 갖고 와, 옮겨서 갖고 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자, 그리고 ls를 해보면 아까는 없었지만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르죠. 지금 여기 달라요. 여기는 템프를 ls 한 거고 여기는 현재 디렉토리를 ls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템프를 다시 ls를 해보면 여기 뭐예요?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없어졌죠. 거기서 빼왔으니까, 옮겨왔으니까. 자, i 옵션 두 번째 인자에 기존에 있는 파일이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보면 mv-i 데이터 1을 데이터 2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그런데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보면 데이터 2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없으면 묻지 않는데 있으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2가 있으니까 너 진짜 오버라이트 할 거니? 근데 나는 데이터 2 이거 필요한데 다른 이름으로 해야겠다. 데이터 3이라든지 4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겠다 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일단은 no 합니다. 그 다음에 ls를 해보면 이제 뭐 똑같이 나오겠죠. 이제 move 안 했으니까. 그 다음 디렉토리를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인자를 디렉토리로 지정하면 디렉토리가 디렉토리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두 번째 디렉토리 지정한 게 여기 이제 예로 볼 텐데, 두 번째 디렉토리가 기존에 있을 경우가 있고 있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근데 있지 않을 때는 디렉토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생기니까 디렉토리 이름을 바꾸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ls 해보면 템프2가 있고 템프1이 있고 템프가 있고 템프1은 없죠. 자, 이 템프2를 템프3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템프2를 템프3으로 바꿔 라고 하면 ls 했을 때 템프2가 없어지고 템프3이 생겼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인자가 이렇게 mv 템프3를 템프로 옮겨라 라고 했을 때 템프가 지금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템프3를 잘라서 이 밑으로 이동을 시켜라 이런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ls를 해보면 템프3은 없어진 걸 알 수가 있고, 어디로 갔느냐? ls 템프를 해보면 템프3이 여기 밑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move 명령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또 굉장히 중요한 명령. 파일 삭제하기. 파일을 만들었으면 삭제할 줄 알아야죠. i라는 옵션 똑같고요. -r 옵션 똑같아요. 그죠? 디렉토리를 쓸 때,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쓸 때. 제일 쉬운 명령이 얘는 rm 파일. 그 파일을 지워라.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지우고 싶으면 rm-r 디렉토리. 요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rmdir을 안 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디렉토리도 지우고 파일도 다 지우는 거예요. 근데 rmdir은 내용이 있으면 지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붙으니까 쓰기가 힘들죠. 옵션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rm을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데이터2를 삭제하고 싶어요. 자, ls 를 해봤더니 데이터2가 마음에 안 드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rm 데이터2 해주면 데이터2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복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복구할 수가 없으니까 삭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i 옵션. -i 옵션. 자, 내가 데이터1이라는 거를 이건 이제 보통 그 에일리어스에다 갖다 넣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거는 뭐 있네 없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있는 걸 지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지워라. 그럼 진짜 지우니? 그래, 내가 진짜 지우려고 했지. 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지우면 안 되겠네. 그럴 때는 이제 on을 해주면 되고요. 자, rm만큼 중요한 게 rm-r이에요. rm-r. 디렉토리를 몽땅 다 지울 때. 그래서 rm-r을 쓰면 디렉토리까지 같이 지울 수 있어요. 자, 자, 잠깐 방해를 받았어요. 녹화를 하는데. 다시 합시다. 디렉토리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옵션을 제대로 안 쓰면 rm은 원래 파일 지우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자, cd 템프로 갑시다. cd 템프로 가서 ls를 해보면 템프3이 있거든요. 이거 디렉토리예요. 색깔 보니까 디렉토리죠. 이거를 지워라. 이럴 때 뭐라고 떠들면서, 떠들었다는 얘기는 명령을 실행 안 시킬 거란 얘기니까 이제 안 시켰어요. 이럴 때는 -r 옵션을 지정을 해야 된다. 자, rmdir 명령을 쓰고 싶다. 아까 템프3 못 지웠잖아요. 템프3을 삭제하려고 할 때 rmdir 템프3, 아까 rm 템프3도 안돼, rmdir 템프3도 안돼. 어떻게 해야 된다? ls에 보면 템프3이 계속 살아있죠? 이럴 때 rm-r 하면 싹 지워지죠.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예요. 물론 다 중요한데 이제 디렉토리까지 같이 지울 때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rmdir 쓰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rm은 알아야죠. 그 템프3의 디렉토리에 가서 rm하고 파일을 다 지워줘야 돼요. 다 지우고 그 cd에서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템프3을 rmdir로 지워주면 되죠.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rm-r이라는 명령을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i 옵션은 되게 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f 옵션이에요. f 옵션은 이제 false. 그래서 사실은 rm-rf를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rm-r 써가지고 디렉토리를 지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read only 파일이 있다든지 뭐 write protected 파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F 옵션을 쓰면 이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쓰는 닥치고 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라. 그래서 많이 씁니다. 자, 여기 봅시다. ls를 해보면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는 챕터 2 밑에 템프예요. ls를 해보면 뭐가 나와, 템프에서. 그러면은 템프에서 하나 올라갑시다. 챕터 2로 cd 점점 하나 띄고 rm-ri 템프 하게 되면 템프가 이제 안에 뭐가 많이 있거든요. 파일들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 내용들이 있죠. 이걸 다 지우려면 다 y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못 지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워지지 않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그냥 해본 거고요. 싹 다 지워야 되겠다. 그러면 -rf rm-rf 템프 하면 군소리 없이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템프가 남아있지 않죠. 자, 그 다음은 파일 링크. 파일 링크는 기존에 있는 파일에다가 이제 새로운 파일명을 붙이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거울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드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 파일에다가 이름만 하나 새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이제 원본을 건드리는 그런 개념이고요. 요즘에는 하드링크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안 써요. 요즘에 쓰는 거는 그래도 바로가기는 쓰니까 심벌릭 링크는 많이 씁니다. 심벌릭 링크는 이제 파일 디렉토리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파일명이 복잡하다든지 파일명을 그때그때 써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좀 간단한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럴 때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심벌릭 링크를 해봅시다. 이제 하드링크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돼요. 자, 리눅스 파일의 구성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파일이 이제 세부적으로 파일 이름하고 고유 번호가 있어요. 고유 번호. 이걸 이제 inode라고 하거든요. i는 이제 identification,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노드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파일 내용인 데이터 블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식별 번호를 ls를 해볼 수가 있는데 ls-i라는 옵션으로 해보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파일에 있는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고유 번호가 같으면 같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유 번호가 당연히 다른 파일이니까 다 다르죠. 286, 287, 288 이렇게 달라. 근데 이제 하드링크가 만약에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똑같은데 거기 있는 내용을 쓴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노드가 똑같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파일이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잘 안 쓴다고 했어요. 그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별로 필요성이 없어져가지고. 자, 심벌릭 링크는 쓴다고 했으니까 바로가기 만들어 봅시다. -s. 잠깐만, 앞에 명령을 안 쓰고 ln-s예요. ln link-s ln-s. 그래서 데이터 1을 가지고 만들 건데, 데이터 1을 가지고 여기는 sl이라고 해놨네. 이걸 내가 고치지 않았네요. 링크 확장자를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lnk라고 하는 게 조금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 때 lnk로 바꿨거든요. 데이터 1.lnk 데이터 1.link를 만들어 보자. 자, ls를 해보면 챕터 2에서 1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데이터 1 text2라는 파일이 있는데, 데이터 1에 바로가기를 뭐 딴 데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테스트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어요. 그럴 때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ln-s 이걸 갖고 만들어라. 그 다음에 바로가기를 맨 마지막에 만들어라. 이렇게 이걸 갖고 바로가기를 만들어라. 여기 있는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바로가기도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가기가 그럼 오리지널 파일이랑 똑같은 거냐? 이제 당연히 다르죠. 좀 다른 파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파일하고 다른 걸 보기 위해서 아이노드까지 같이 한번 줘봐. 그러면
데이터1은 288. 그 다음에 data1.link라는 파일은 데이터1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같은 건데 걔는 295. 그 다음에 1이라는 디렉토리, text2라는 파일 이렇게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얘가 너무 어떻게 보면 빨리 나왔는데 뭔가를 좀 건너뛰고 나온 거야. 이거를 왜 했을까 도대체? 얘가 살짝 빠지긴 했는데 슬라이드에서도 좀 이건 수업 시간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시볼릭 링크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에디트를 하면, 우리가 에디트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안 넣었구나. 에디트를 하면 얘를 열어서 에디트를 하잖아요. 얘를 열어서 그러면은 실제로 불러오는 놈은 얘예요. 얘가 고쳐져. 그러니까 바로가기도 그렇잖아.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하면 원본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실행한다기보다도 보통 이제 텍스트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텍스트 편집하는 링크를 내가 작업을 하겠다. 얘를 열어서 뭔가 편집을 할 거야. 얘를 연다 라고 쓰면 얘가 열린다는 거죠. 얘가 열려. 그래서 똑같은 파일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노드를 보면 똑같은 파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기는 바로가기고 실제 파일은 실제 파일인데 대상 파일은 대상 파일인데 바로가기를 갖고 작업을 하면 대상 파일이 작업이 되니까 이거는 아이노드를 이제 구분해서 다른 파일인 거를 알고 해라. 알고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본 파일, 이거 저기 뭐예요? 그 대상 파일을 지우려고 하는데 이 링크를 지운다고 얘가 지워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해보면 되죠. 해보면 링크를 만들고 뭐 편집도 해보고 지워도 보고 편집하는 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차 시로 넘어갈게요.